안녕하세요. 루장입니다. 투자자들의 시장 침체에 대한 우려가 약해지면서 상승 마감한 증시에서는요, CPI, 신규 실업 수당 지표 등으로 침체 우려를 거치고 투심 안정을 되찾았다는 것인데요. UBS의 글로벌 자산관리 투자 책임자는 한 주 동안 발표된 데이터는 너무 뜨겁지도 않고 너무 차갑지도 않은 올바른 균형을 이뤘다라면서 이는 다가오는 경기 침체 또는 성장을 방어하기 위해 신속한 금리 인하가 필요할 경우 지속적인 인플레이션이 연준 의 발목을 잡을 것이라는 우려를 모두 완화하는 데 도움이 됐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증시는 올해 최고의 한 주를 보냈습니다. EV 섹터주는 혼조세를 보였는데요. 리비아는 마이너스 4%, 테슬라는 플러스 0.92%, 루시드는 마이너스 1.25% 하락하면서 3.15불로 한 주를 마감했고 애프터 장에서는 보합으로 끝이 났네요. 1분봉은 장 초반까지 좋은 흐름을 보여주면서 참 좋았는데요. 후반부에 점차 밀리면서 플러스권을 유지하지 못했습니다. 오더플로우는 라지 스케일에서 매수가 많이 들어왔고요. 스몰캡에서만 매도가 약간 더 많은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네요. 이번 주 200일선은 강하게 뚫어주기를 바랬지만 그렇지 못했고요. 일주일 넘게 횡보 구간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장 초반 라지 스케일의 매수가 들어오면서 힘을 내주었었는데요. 그것도 잠시 다시 공매도가 활기를 띠면서 그대로 눌러버리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다음 주는 힘차게 올라서기를 바라야겠고요. 8월 24일부터 25일까지 일렉트리파이 엑스포에 루시드가 참석을 하게 되었다는 소식입니다. 3분기 판매량을 2분기 때보다는 더 끌어올려야 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많이 모인 자리에서 어느 정도 판매량을 끌어내주기를 바라야 되겠고, 뉴욕에서는 10월, 오스틴에서는 11월에 행사가 다시 이어지는 만큼 그래비티를 사전에 가져가서 홍보를 하는 것이 어떨까 싶습니다. 미래에셋에서 루시드에 대한 포지션을 오픈하면서 올해 2분기에 약 11밀리언 쉐어를 추가적으로 매수했다는 내용이 있었고요. 지난 1분기 때는 블랙록이 지분을 줄인 반면에 2분기에는 439만 2441주를 추가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렇게 루시드를 장기적으로 보고 추가적인 매수 등을 이어가는 기관들이 있는 반면에 시티그룹은 2분기에 루시드 주식 48%를 매각, 풋 매수, 콜 매도를 했다고 밝혔는데요. 4월에서 6월 말 사이에 149만 2337개를 매각하면서 생각보다 많은 지분을 줄였습니다. 또한 지난 분기 동안 풋옵션을 370만 개에서 667만 개로 거의 2배로 늘렸다 전했고요. 2분기 실적도 괜찮게 나왔고 3분기도 기대해 볼만 하겠는데요. 과연 기관들은 3분기 포지션을 어떻게 잡고 있을까요? 애리조나주 카사그란데 AMP1 사진이 오랜만에 올라왔는데요. 차량이 현재 별탈 없이 잘 생산이 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고, 딜리버리는 어떻게 되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북미에서의 판매량도 확실히 끌어올려야 하는 것은 맞습니다. 지난 영상에서 재고 차량들이 어느 정도 정리가 되었다고 언급해 드렸었는데요. 2024년에는 2023년처럼 재고 차량은 많이 쌓이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생산량과 판매량을 조율하면서 어느 정도 비슷하게 생산량을 늘려간다고 했으니 무턱대고 생산하지는 않겠죠. 그리고 더 큰 판매량을 기대하고 있는 곳이 바로 사우디아라비아 제다의 루시드 스튜디오 오픈을 하고 나서 사우디 판매량에 대한 큰 기대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만약 사우디아라비아에 수요가 없었더라면 스튜디오 확장은 하지 않았을 것이고 2030년까지 리야드 차량의 30%를 전기차로 전환하려고 하는 국가 산업에 부합하고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가 있었네요. 루시드 스튜디오는 고객이 직접 방문하든 온라인으로 방문하든 디지털로 맞춤화된 경험을 제공한다고 합니다. 또한 광범위한 기계 및 전기 유지 관리를 제공함과 동시에 예비 부품이 완벽하게 재고되어 있고 루시드에서 교육받은 숙련된 기술자가 상주를 하기 때문에 차량 AS에 대해서도 문제없이 해결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죠. 중동 지역에서 가장 잘해주고 있는 파이샬 슐탄 부사장은 우리는 모든 경쟁사보다 더 많이 판매하고 있다고 하면서 더 큰 공간이 필요하고 또한 매우 큰 서비스 센터를 보유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스튜디오에는 수리를 위해 고객의 집이나 사무실로 이동할 수 있는 루시드의 이동식 수리 서비스 밴도 있다 하면서 서비스에 대해서도 신경을 많이 쓰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죠.
파이샬 슐탄은 루시드가 도로에서 차량을 모니터링하고 있고 사우디 도시에서 판매 및 서비스 지점을 확장할 계획이라고 언급하면서요, 입지를 넓혀갈 것을 알렸습니다. 이렇게 판매량이 늘어가면서 스튜디오 확장은 정말 잘 된 일입니다만 유럽권 스튜디오가 문제죠. 7월 달에 8대밖에 판매를 못했다는 것은 아무리 세단 자체가 인기가 없더라도 문제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것이 해결되지 못한다면 그래비티, 미드 사이즈까지 문제가 될 수 있기에 이번 그래비티를 통해서 그 문제점을 확실히 짚고 넘어가야 할 것입니다. 지난 영상에서 루시드 최고 운영 책임자인 마크 윈터호프의 인터뷰를 보셨었는데요. 특히 사우디아라비아에서 회사 차량에 대한 수요가 크다고 설명하면서 지난 2분기에 전 세계적으로 기록적인 매출을 달성했고 특히 사우디아라비아가 이러한 성공에 크게 기여했습니다라고 언급했습니다. 이 말은 앞으로도 사우디 판매량이 크게 늘어날 것으로 예상해도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브랜드 인지도를 높이고 입지를 강화했다는 것에 사우디 국가 산업이 걸려 있다고는 하지만 차량 자체가 인기가 없었더라면 성공할 수가 없었겠죠. 그리고 사우디아라비아에서 누가 세단을 사냐는 댓글 등을 봐왔었는데 어떻습니까? 시대는 변했고 인식도 변했습니다. 중동에서 세단 판매량 늘어나고 있습니다. 리야드의 스튜디오가 하나밖에 없어서 제다에 무언가를 여는 것이 늦었고 이미 고객이 많았다 말합니다. 한마디로 차량을 사려는 대기자가 많다 이 말입니다. COO는 또한 루시드가 최근 아랍에미리트에 첫 번째 스튜디오를 열었으며 사우디아라비아와 다른 이웃 중동 국가에서 추가 확장을 모색하고 있다고 언급했다는 것은 사우디아라비아를 넘어서 다른 중동 국가에도 인기가 많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런 내용 등이 나오고 있는데 3분기 어떻게 기대를 안 할 수 있을까요? 앞으로 완전 조립으로 바뀌게 될 또 다른 수직 통합 시스템인 AMP2 팩토리 완공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이전에는 사우디 팩토리 공장 현장도 간간히 올라오곤 했는데 소식이 뚝 끊겼네요. 사우디아라비아에 친분이 있는 사람이 한 명도 없다는 것이 안타깝습니다. 그래비티 자율주행 수집 테스트 차량도 열심히 돌아다니면서 일하고 있으니 그래비티 출시 이후에는 에어 세단보다는 더욱더 업그레이드된 모습도 보여주었으면 합니다. 자, 휴일은 즐겁게 보내시고요.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